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2019년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유랑지구는 중국의 소설가인 유츠신이 2000년에 발표한 동명의 SF 소설 유랑지구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3억 2천만 위안의 영화 제작비에 비해 46억 5,100만 위안 박스오피스를 기록하며 중국 역사상 성공한 영화에 꼽혔습니다. 유랑지구는 중국에서 애국 영화로 불리며 수익은 100%가 중국 내에서만 발생한 수익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주 정복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공산당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앞다투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로켓을 쏘아 올렸고 현재는 후발주자로 한국, 인도, 일본, 중국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태국 등을 회원국으로 모집해 2030년까지 달의 연구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탱궁에서 6개월간 머물며 과학 연구 등을 수행할 우주비행사 3명을 실은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적 능력에 비해 너무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중국이 과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으니 말입니다. 우주 관련 소식을 전하는 미국 언론인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6일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 중국의 창정6A 로켓이 임무를 마친 직후 상당 부분이 파괴되며 확인 가능한 것만 최소 300개 이상의 파편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현지 언론인 더 페이퍼는 중국 현지 시간 8월 6일 한 개의 로켓에 18개의 위성을 실은 창정6A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8月6日，伴随着橘色火焰和白色浓烟，长征6号改运载火箭在隆隆声中，也是中国航天又一次历史性时刻。对标的是马斯克的 SpaceX 的星链项目。截至目前，星链在太空中已经拥有5500颗卫星。根据中国现有的星座规划呢，2023至2033的10年间，预计将有超1.2万颗卫星被发射。其中低轨卫星呢是我国部署的重点方向。低轨卫星运行高度在2000公里以下，与高轨卫星相比呢，它的传输效率更高。在先到先得的有限轨道空间中，大国纷纷开始比拼速度、抢占资源，包括欧洲、日本、韩国等国家和地区都提出了卫星互联网计划。 하지만 이후 중국의 어떤 포털 사이트에도 임무를 마친 로켓이 파괴되며 막대한 양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고로 인해 확인 가능한 파편만 300개이며 확인을 못한 파편까지 합치면 그 수가 엄청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우주 추적 전문 회사인 레오랩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폭발로 최소 700여 개의 파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숫자까지 고려한다면 파편은 최대 900개를 넘을 수 있다며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우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폭발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로이터는 이번 창정6A를 쏘아 올린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위안신 위성과학기술공사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지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CNN이 한 질문에 대해서 기술공사 대변인은 이미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우주 쓰레기 완화에 대한 완벽한 대처를 했다는 알 수 없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사건이 발생하고 중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급하게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체 위성 구축 프로젝트인 이른바 1000개의 돛 또는 주육공 스타링크 플랜으로 알려진 中国开启万星星座计划，中国发射的千帆极轨01组卫星正是千帆星座计划的重要组成部分。在首组卫星发射后，今年会将108颗卫星送入近地轨道，并且呢，在6年之内将1.5万颗卫星送入近地轨道，都预示着美国太空时代的辉煌或渐行渐远。而中国开始发力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에만 108개의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648개의 위성을 발사해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중국판으로 구현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전장에서 어떠한 위력을 내고 있는지를 중국 정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 역사상 최대의 우주 민폐를 끼친 이 행위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인 목적은 글로벌 인터넷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중국에게 글로벌 인터넷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의 이러한 민폐는 당장의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지난 23일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다른 밥에 재를 뿌리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전제국급으로 끼친 민폐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재미있게도 대만인들이 추측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중 화장실에서 앞에 몇 사람이 난리를 쳐놓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차피 잔해물은 수십 년에 걸쳐 궤도를 천천히 낮추다가 불타게 되니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에는 문제점을 고치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서는 위성을 이 궤도에 발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뭔가 잘못되면 발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전략적 고려사항이 적용된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 확고하고 기치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실패와 관련된 뉴스가 없지? 저도 이번 주 항공우주 사고를 구체적으로 검색해봤는데 언론 보도가 안 나오네요. 이건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로켓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올바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로켓의 마지막 단계에서 파편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파편이 위성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무기가 스타링크를 공격하려고 해도 이 파편을 우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추할 수 없습니다. 로켓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든 상관할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달성됐어. 아마도 지난번에 분해된 파편에 맞지 않았을까? 다음 발사 때 이번에 분해된 파편에 맞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온라인에서 듣고 가짜인 줄 알고 급히 외국 플랫폼에 가서 증거를 찾았더니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좀 더 개발하면 적대국의 위성을 상대하기 위한 우주무기로 개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붕괴는 미국의 스타링크 궤도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목적 자체도 전쟁이라는 황당한 이유이 그 과정마저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모든 국가에 민폐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중국은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 유랑지구처럼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궤도 위성에 대한 연구와 도전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더 열정적인 도전을 할 테니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치고도 자신들 내부의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한 줄도 나지 않는 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상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이 끝난 후 중국에서 새로운 영상을 발견해 추가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편성된 중국 본토 방송의 한 부분입니다. 美国跟西方媒体会怎么渲染这件事？跳出来谴责，马上就来谴责他，说你看中国大陆发展航天科技就污染了整个外太空，留下了一大堆的这个太空垃圾。所以呢，北京政府在最短的时间就对外宣布说，我负责，我会来做处理。我原本要炒作的这些媒体，让他们闭嘴了。那么特别是因为其实中国大陆在这些年的航天科技有了非常大的一个突破跟进展哦，那么这也让美国在过去这么长一段时间冷言冷语、酸言酸语讲了非常非常的多。因为对美国这个国家来说，他已经认为地球就是他的了啦，那么他现在认为太空也是他的，所以呢，你更不要讲最近的嫦娥6号，它能够在这个月亮的背面哦的这个取得了土壤回来，这都是美国的航天科技做不到的事情。这对中国人来说其实是很值得骄傲的，因为中国的航天科技在过去近30年来是独立完成的。 지금 이 중국 남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중국이 엄청난 기술적 발견을 했기 때문에 고작 파편 700개가 뿌려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항공 우주 기술이 성장하면 영화 유랑지구처럼 전 세계를 중국이 지켜줄 테니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所以我觉得其实接下来当然对北京政府来说，它必然要维持一个很好的形象跟态度哦，让这些心中不是滋味的这些国家跟媒体呢挑不出毛病。那另外一方面呢，他自己也可以树立一定的榜样。所以以中国大陆的航天科技，我一点都不怀疑他可以把这些碎片收回来，这对他们来说一点都不是一件困难的事情嘛。那么当中国大陆做了这些事情以后，接下来就看你们这些西方国家了。那你们制造的太空垃圾。 여러분은 중국 정부의 우주 야욕이 앞으로 어떠한 사건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